73년 역사의 힘으로 세계 속의 대학으로 달려가는 경남의 힘, 글로벌 경남대학교가 현재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남해에는 최근 바닷길과 산길로 구성된 발해길이 조성됐는데 편의시설 확충과 전담 인력 배치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거가대로 통행료 문제와 관련해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국가가 지원하게 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최근 부산 지역에서는 겨우내 잠시 주춤했던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예방법을 알아봅니다.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은 올해로 13년 차를 맞았지만 아직도 허점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을 자세하게 분석해봅니다. 제주 올레길과 지리산 둘레길의 성공을 계기로 많은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걷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남해에는 바닷길과 산길로 구성된 발해길이 조성됐는데 편의시설 확충과 전담 인력 배치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남해군 상주면 두모마을. 푸른 남해 바다를 배경으로 다랭이논 사이로 활짝 피어난 유채꽃이 바람에 하늘거리며 관광객들을 유혹합니다. 해안도로 쪽으로다가 벚꽃도 참 잘 적어돼 있고 특히 이제 아침에 오게 되면은 그 아침빛에 바다 색깔도 에메랄드빛처럼 아주 파랗게 빛나면서 두모마을은 남해 발해길의 3코스 구운몽길로 남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남해 발해길의 발해는 바다를 말하는 남해 지역 언어로 발해길은 모두 10개 코스 128.5km가 조성돼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정부의 문화생태 탐방로로 지정된 이후 매년 방문객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안내시설이나 편의시설, 컨텐츠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지금 길 그대로 다니거든. 그래서 이게 명품화가 되려고 하면은 길도 손으로 봐야 되고 만들어져야 돼, 인공적으로. 그래야 이게 접목이 되지. 남해 발해길은 지난해 한국의 걷는 길 이용 실태 조사에서 경남에서 가장 가고 싶은 길에 선정될 만큼 인지도가 높습니다. 제주 올레길이나 지리산 둘레길처럼 남해 발해길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 속에 관리를 전담하는 민간단체 육성이 절실합니다. 그러니까 인프라가 없으니까 관리가 안 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실망하겠죠. 한두 번 실망하면 이제 안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걷는 길은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 것 같고요. 도보 여행의 전국화, 대중화 시대를 맞아 각 지역을 상징하는 도보 여행길이 그 존재의 의미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경상남도가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 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을 시작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 8km를 가는데 편도 10,000원에서 30,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민자도로인 거가대로. 주무관청인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통행료 인하 방안을 찾기 위해서 용역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유료도로법엔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경우 통행료 수준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상황. 이에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고속국도 평균 통행료의 3배를 넘으면 그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고속국도라든지 인천대교 등 이런 유료도로보다도 월등히 비싼 통행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선물자재 운반이라든지 불가피하게 생계를 위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거제하고 부산을 오가야 하는 분들한테는 큰 부담이 되죠. 이런 사정을 감안해가지고 개정안은 소속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여야 국회의원들도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의 법안 소위 심사를 거쳐서
국비 지원 비율 등을 정하고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활기찬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맑고 포근한 봄 날씨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과 내일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면서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낮에는 따뜻하지만 아침 공기는 차갑습니다.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살펴보시면 5도, 진주는 1도에서 시작하는데요. 낮에는 창원 20도, 진주 21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최대 2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일교차가 15도 이상 나는 곳이 많아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밀양이 2도, 함안은 1도에서 시작하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밀양 23도, 양산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살펴보시면 거창 0도, 산청 3도에서 시작하며 아침 기온이 예년보다 4, 5도가량 낮습니다. 낮에는 거창 22도, 합천 24도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오늘 오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까지 일교차가 큰 편이니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모레 수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최근 서울의 한 아이돌봄이가 14개월 된 영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받으신 분들 참 많으시죠. 비슷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인데 그 과정에서도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TMI는 시행 13년 차를 맞은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만 12세 미만의 부모가 맞벌이 등 이제 아동 양육에 공백이 발생할 경우에 이제 국가에서 보낸 아이돌봄이가 가정 내에서 보호를 지원하는 국가적인 돌봄 사업입니다. 아이가 3살 때 신청했는데 5살 넘어서 연락 왔다고 할 정도로 이 아이 돌봄이 신청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And from his lover came this song of hope that he sang out loud every day for years and years. I have a dream I hope will come true. You're here with me and I'm here with you. I wish that the earth see the sky up above will send me someone to love. 육아 관련 자격증이나 경력이 없어도 80시간 양성 교육만 받으면 아이돌봄이가 될 수 있습니다. Years of singing all alone turned his lover into stone until he was. 위로와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네. 여가부는 앞으로 불시에 아이돌봄이 활동을 점검하고 보수교육 시간을 늘리겠다는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아이돌봄이를 위해서 1대1로 가정에 파견하는 사업은 해외에서는 전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식과 아이 여러 명과 돌봄이 여러 명이 함께하는 공동의 돌봄 형태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Now she was so ready to meet him above the sea as he sang his song of hope for the last time. I have a dream I hope will come true.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부산에선 잠시 주춤했던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유행하는 인플루엔자를 막기 위한 방법, 류재민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37살 주부 김여경 씨는 지난 8일 감기 증세로 병원을 찾았다 인플루엔자 진단을 받고 닷새째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행여나 아이들에게 옮길까 노심초사하며 치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전신통이 엄청 심했어요. 뭐 체력장 하고 난 다음 날 왜 온몸이 힘이 없잖아요. 막 약간 그런 증상? 누가 좀 마시는 듯한 느낌, 약간 그런 거. 최근 부산 시민 가운데 인플루엔자로 의심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중순부터 말까지 전체 외래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는 7.4명에서 3.7명으로 절반이나 줄었지만 3월에 접어들면서 3주 동안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의 80%가 B형 증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주로 3월과 4월 환절기에 유행합니다. 연령별로는 13살에서 18살까지 청소년층에서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온이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공기가 차고 건조하고 이로 인해서 호흡기 증상도 많이 발생해서 이런 집단 생활하는 환자들에게서 는 걸로 봐서 그런 것도 아마 독감이 늘어나는데 집단 생활이 영향을 주진 않았는가. 보건당국은 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선 손 씻기를 생활화하는 등 개인 위생에 각별히 주의하고 독감 예방주사는 반드시 맞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 가급적 사람이 많은 곳엔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급성 호흡기 질환인 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주 전국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분율이 32.2명으로 지난달부터 꾸준히 늘고 있다며 특히 초중고등학교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고 이달 중이라도 관할 보건소나 위탁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눈앞에 불빛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갑자기 찾아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은 울산 지역에만 5천여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잠시나마 시각장애인이 돼보는 체험 행사에 이용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손에는 흰 지팡이를 들고 검은 안대로 눈을 가립니다. 지팡이를 좌우로 훑으며 노란색 보도 유도 블럭을 따라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시각장애인의 일상을 체험하기 위해 복지관을 찾아온 학생들입니다. 이렇게 지팡이 짚고 하는 게 뭐 벽에 박을까 봐 무서웠어요. 방울 달린 공을 탁구대 위에 올려놓고 소리만 들으며 탁구를 쳐보고 한글의 원리와 똑같이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진 점자를 이용해 직접 단어를 만들어 봅니다. 이곳 저시력 체험관에서는 특수안경을 끼고 시각장애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암흑 카페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완벽한 어둠 속에서 시각장애인들의 삶을 오감으로 체험합니다. 처음부터 이제 눈 앞이 안 보여도 불편하겠지만 이제 중간에 이제 시각이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제 정말 밖을 못 나가는 이유가 있겠구나 싶었어요. 울산 지역에 살고 있는 등록 시각장애인은 약 5천 명. 시각장애인들도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뭐 비장애인들과 다르지 않는 그런 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인간적인 시선으로 좀 바라봐 주셨으면은.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내고장 소식입니다. 거창사랑 상품권 판매 대행점 협약 체결이 오늘 오전 11시 거창군청에서 열립니다. NHBC 제휴카드 적립기금 전달식이 오늘 오후 4시 밀양시청에서 개최됩니다. 남명 조식선생 추모선양 행사가 오늘 오전 10시에 합천군 용암서원에서 진행됩니다. 남해스포츠파크 나비구장 점등식이 오늘 저녁 7시 남해스포츠파크 나비구장에서 열립니다. 창원시는 연간 1,500만 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하는 경남의 대표적인 무역항 마산항의 개항 120주년을 맞아 다음 달 1일 마산 오동동 문화광장에서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기념식은 어민들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성신대제를 시작으로 마산항 역사 영상기록물 시청, 미래 비전 선포식 등으로 이뤄집니다.
경남환경운동연합회원이 창녕 대복늪 정비 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낙동강 유역 환경청 앞에서 닷새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창녕 대복늪 정비 사업의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됐다며 소위원회를 구성해 대안을 찾을 때까지 공사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11일부터 단식 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NC 다이노스가 지난 주말 홈구장에서 열린 롯데와의 올 시즌 첫 낙동강 더비 3연전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어제 열린 마지막 3차전에서는 NC 좌완 투수 김영규의 5이닝 무실점 호투와 양의지, 박성민의 홈런 등 타선이 폭발하며 8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NC는 4연승으로 상승세를 이어간 것은 물론 SK를 제치고 정규리그 단독 선두에 올라섰습니다. 경상남도는 행락철을 맞아 오늘부터 야영장과 펜션 같은 대형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생활하수가 공공 처리 시설로 유입되지 않는 지역에 하루 50톤 이상 하수 처리 시설 625곳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시군과 함께 점검합니다. 특히 적정한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설치했는지,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김해시가 올해 약 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의 일자리 대책 세부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김해시는 올해 김해형 청년 정책을 비롯한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공공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공공부문에서 12,000여 개, 민간부문에서 7,200여 개 등 모두 19,993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사천 청실회 제18회 청실 효행상 시상식이 어제 사천체육관에서 열려 소외계층과 몸이 불편한 이웃에게 봉사활동을 펼친 창원의 정금순 씨를 비롯해 5명이 상금과 상장을 받았습니다. 청실회는 소외계층의 집 고치기, 독거노인과 장애인 돌보기, 희망 나눔 성금 모금 등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펴고 있습니다. 창원 예총이 문화 소외 지역과 계층을 찾아가는 풀뿌리 생활문화예술학교를 시작합니다. 창원 예총은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동네방네 문화예술 꽃씨를 뿌린다는 슬로건으로 음악과 국악, 무용, 미술, 문학 등 기초예술과 공예, 손글씨, 사물놀이 등 다양한 공연과 문화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한 번씩 무료로 운영합니다. 민형사 사건과 관련한 법률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변호사 상담센터가 창원 서부경찰서에 문을 열었습니다. 창원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2명을 위촉해 상담센터를 열었으며 앞으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일반 시민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